헬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험사의 정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이 문제 푸실 때 좀 내용 자체가 좀 추상적이었고 굉장히 사변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인터넷 리딩 스킬 배운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10초 만에 답을 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네, 뒤에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 how 나오면서 뒤에 보니까 need to 구조가 나오죠. 그렇죠? need to 동사 구조. 이것이 바로 필자의 주장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바로 이걸 통해서 이 문장만 읽으면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rather 뒤쪽에 오히려 하면서 또 must 하면서 또죠. 한 번 더 필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두 문장이 바로 정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 찾기는 쉬웠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 이게 수능이구나. 수능적 사고를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War is inconceivable without some image or concept of the enemy. 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은 conceive라고 하는 것은 뭐야? conceive. 원래 C-E-I-V-E가 되거든요. conceive, 상상하다 뜻인데 A, B에 넣어서 상상할 수 있는 앞에 I에 넣어서 상상할 수 없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Without some image or concept of the enemy. enemy가 적이 적, 적. 이 적에 대한 이미지와 적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 전쟁을 여러분들 한다는 것은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적이죠, 적. 적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적이 어떤 컨셉이다. 즉 우리가 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지? 네, 정말 주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사이가 안 좋은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렇죠? 이 enemy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개념 없이는 전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가 다 어떻게 돼요? 친하면 어떨까요? 다 친하면 전쟁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죠. 이해했죠? 무슨 얘기지? 오케이. It is the presence of the enemy that gives meaning and justification to war. 여러분들, it is that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독해할 때 is that 나오면 요 세 단어를 짠짠짠 빼봐요. 뺐을 때 문법적 하자가 전혀 없어요. 보세요. The presence of enemy가 이게 주어 되겠고 이것이 동사가 됐죠? 네. 맞나요? 전혀 하자 없잖아요. 이때를 우리가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시작!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은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자, 볼게요. 적의 존재다. 적의 존재가 바로 이 전쟁의 의미와 정당성을 준다는 거죠. 근데 전쟁 왜 하는데? 너희들 왜 하는데?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있으니까 전쟁한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준다는 겁니다. 적의 존재가. 알겠죠? 네. War follows from hatred, wrote Carl Schmitt. 자, Carl Schmitt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 전쟁이 생긴다는 거죠. 뭐로부터? 증오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증오심이죠. 그러니까 증오심 때문에 전쟁이 생긴다라고 Carl Schmitt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자, war, 전쟁은 has its own strategic, tactical, and other rules and points of view, but they all presuppose that the political decision has already been made as to who the enemy is. 전쟁은 it가 누굴까 하는데 it는 바로 전쟁을 말하죠. 전쟁은 나름대로 뭡니까? 전략적인, strategic 전략적인.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그 다음에 전술, 그리고 기타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어떻게 해요? 전쟁을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니라 전쟁도 전쟁 성격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뭡니까?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그리고 또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각이 있다는 거죠.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but they all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걸 누굴 말합니까? 복수기 때문에 바로 누구죠? 어디서 어디까지? 짠짠짠짠짠. 요걸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거. 네,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day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짠짠짠. 오케이. 자, 이
전략적, 전술적, 규칙, 그리고 관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assume이라는 단어 같은 겁니다. presuppose라는 것은 그렇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다 뜻이죠. 네, 가정하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치? 전쟁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어떤 기타 규칙이라든지 관점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뭘 가정하는 겁니까? 이 정치 결정이, 그죠? 정치적 결정이 이미 수립됐다는 겁니다. 그죠? 정치적 결정이 이미 수립됐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자, 이 적이 누군지, 그죠? 그 적이 누군지, 주적이 누군지, 우리 한국의 주적이 누군지, 그죠? 주적이 누군지에 관해서, 이때 S2가 뭐야? 뭐뭐에 관해서, 그죠? 뭐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시작!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be made, 그죠? 수립이 됐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주적이 있죠? 네, 주적이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뭐죠? 북한이다. 그렇죠? 이렇게. 자, 뭔가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그렇죠? 누가 적인지가 결정이 난 그 이후에 비로소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름대로 전략, 전술, 그 다음에 규칙, 관점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런 걸 가지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뭐다?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적이 누군지가 결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 규칙, 관점을 간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전제가 되는 건 뭐라? 아하,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적이 누군지가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전쟁은 이런 걸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적이 없으면, 그죠? 주적이 없다. 그러면 이런 전략, 전술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해하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The concept of the enemy is fundamental to the moral assessment of war. 자, 이 적이라고 하는 개념, 이 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fundamental. 다시, 이 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이 전쟁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릴 때 be fundamental to 하면 어디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전쟁에 대한 도덕적 평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하고 나서 도덕적 평가를 한단 말이야. 미국이 어느 적을 공격했단 말이야. 그치? 알겠죠? 핵을 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 끝난 다음에 평가할 거라는 얘기죠. 자, 미국이 어떤 도덕적, 이 전쟁의 도덕적 평가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전쟁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할 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즉 다시 말해서 the basic aim of the nation at war in establishing an image of the enemy is to distinguish as sharply as possible the act of killing from the act of murder. 한 국가, 어떤 국가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시 상황에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쵸? 한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 할 때? Establish an image of the enemy. 적의 이미지를 수립할 때, 적의 이미지를 주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약간 다투는 정도의 국가로 보는 거냐? 그치? 이런 이 적군의 적의 이미지를 수립할 때, 그죠? 전쟁 중에 있는 한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적 목표는 바로 distinguish A from B. 시작. distinguish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적의 이미지를 수립할 때 한 국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기본적인 목표는, 그치? 바로 이겁니다. 자, 구별하는 겁니다. A와 B를 구별하다. 그쵸? A와 B를 구별하다. 자, 그것도 어떻게 해요?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뭐뭐하게. as 부사. 시작. as 부사, as possible 왔네요. 가능한 한,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 문장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죠? 그래서 distinguish A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볼게요. 자, 적의 이미지를 수립할 때, 그렇죠? 적의 이미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렇지? 적의 이미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렇죠? 이 적의 이미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자, 예, 수립할 때, 그렇죠? 북한을 주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결, 그렇죠? 어떤 약간 투쟁, 불화 정도, 그렇지? 투닥투닥거리는 정도의 적으로 볼 것인가? 그렇죠? 이걸 수립할 때, 그렇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한 국가의 주요 목표, 다시 말해서 한국을 보면 되겠지, 그렇지? 한국, 오케이, 대한민국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한 국가의 기본적 목표가, 자, 목표는 뭐다는데, 그러니까 킬링의 행동과 그 다음에 머더의 행동, 킬링의 행동과 머더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구별짓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분명하게, 그것도 분명하게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킬링하고 머더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느낌상. 자, 킬링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보세요. 전쟁에서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자,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내가 총을 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총을 쏘지 않으면 내가 맞아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서로 킬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머더는 뭐야? 머더는 뭐냐면 굳이 상대방이,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총을 쏘지 않으면 상대방도 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을 살해하는 거지, 살해. 그렇죠? 쳐들어가서 살해하는 겁니다. 이야기님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렇죠? 이 적을 킬링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머더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그치? 네, 이걸 구분짓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왔죠.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필자가 주장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we need to 나오죠. need to는 뭐뭐 해야 한다. 시작. 뭐뭐 해야 한다. need to가 나오면 이게 should do, 그죠? 이게 뭐라 여러분들? should do라고 그랬죠? should do, 그죠? 예, 이태원의 리딩 스킬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능 독해의 꽃이죠. 원조입니다. 원조. 네. 그래서 자, 이태원의 리딩 스킬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다 배웠던 거. 이번 수능도 거의 다 적중됐다 봐셔야 됩니다. 그죠? 적중되고 그대로 나왔고 지문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항상 매년마다 적중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1위지만 항상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십시오. 네,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해야 됩니다. cautious라는 것은 경계하다. 뭐에 대해서? About thinking of war, 전쟁과 그 다음에 이 적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that informs it in an abstract and uniform way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문장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빨간색 해놨는데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inform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들 inform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고1, 2까지는 inform 뭐야? 누구에게 정보를 주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뜻이 충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독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자, 절대평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등급 받기는 쉽지 않게 자, 지문들이 상위권, 중상위권 지문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보다시피 자, 이럴 때 inform 단어 뜻을 정보만 주다 뜻만 알고 있으면 곤란쟁이야. 자, 어떤 뜻이 사람들? affect,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시작,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이 뜻까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ffect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나 우리는요. 자, 이 전쟁과 이 적군의 적이죠. 적의 이미지가 뭔데? That informs it. 이 뜻이 뭔데요? 이 뜻이 뭘까요? 짠짠짠. 이 뜻은 전쟁이에요. 그렇죠? In an abstract. 자, 추상적이고 획일적 방법으로. 다시 추상적의 말은 뭐냐면 와닿지 않게 그냥 느낌상. 그죠? 예,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획일적이라는 말은 적은 똑같지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획일적 방식으로. 이 뜻은 뭘까요? 이 뜻은 전쟁이죠.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의 이미지와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과 적의 이미지,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영향을 끼치는 적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또는 획일적으로, 그렇죠?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무엇인지, 그죠? 그 다음에 적의 이미지, 우리의 적의 우리 전쟁에 해야 할 대상의 적의 이미지를, 그죠? 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그죠? 획일적 방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추상적으로 획일적 방식으로 전쟁과, 그죠? 이 적의 이미지, 그죠? 적의 이미지, 다시 말해 적의 이미지가 뭔데? 전쟁에 영향을 주는 적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죠? 추상적이고 획일적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전쟁과 적을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개념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퉁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을, 그렇죠? 번역을 해서 1번으로 준 거죠. 바로 1번 답입니다. 우리 자 이태원 리딩 스킬 배운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다 10초 만에 답을 잡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인폼 잘 알아두시고요. 네. 자, 오히려 이거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봐요? 자, 두 가지의 본색, 그죠? 본질. 두 가지의 본질. 있는 본질 그대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다시,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뭐죠? war와 the image of the enemy. 다시 시작. 자, 다시요. war. 그쵸? war와 그 다음에 image of enemy죠. 이 두 가지를 바로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바로 both로 받은 거예요. 그쵸?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그쵸? 네, 이 두 가지의 본질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이 뭔데요? 바로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contingent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불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불확정적인 그런 현상. 그죠? 자, 현상의 그 본질을 받는다는 건데,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대부분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해설하는 스님들도 보면은 조금 이 부분을 좀 불확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지도 마찬가지야.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요걸 알아주셔야 돼요. see something for what they are. 그 다음에 see something what it is. 요런 그 구어체가 있어요. 이런 회화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뭔가의 본색 또는 본질을 알게 되는 뜻이야. 다시 시작. 뭔가의 for what they are. 이게 본질이야, 본질. 그치? 네. 그러니까 뭔가의 본질을 알다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it something이 얘가 되는 거거든. 얘가 복수면 they가 되고 단수면 it이 되는 거거든. It is, they are. 그죠? 네. 그러니까 what they are는 이게 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위해서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을 보다 뜻이지. 의역하면은 다시 이 본질을 위해서 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본질을 위해 얘를 본다는 거니까 얘의 본질을 보다 뜻이죠. 다시 시작. 뭐뭐의 본질을 보다는 뜻이야. 근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for 다음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돼 있죠? 네, 요게 뭐야? 요거를 what they are잖아. what they are. 그죠? 이렇게. 근데 what은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얘 속에 누가 있냐면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요것이 what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what이 어떤 선행사를 안고 있느냐 보니까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는 선행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시작. We must see both. 그죠? 네, 이것이 수동태 됐으니까 자, for the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 that they are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을 그쵸? 네, 요것을 the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를 어떻게 해요? 요거 두 마디를 한 단어 쓰면 어떻게 돼요? 시작. what을 바꾸시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데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데이? 요 데이가 바로 요 both와 같은 거야. 그치?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요 both가 누구야? 요 둘이가 얘거든. 얘가 누구겠어요? 전쟁과 적의 이미지입니다.
그쵸? 네, 전쟁과 적의 이미지야. 그 다음에 이 대스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호, 그쵸? 네, 보호를 대신에 사용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쵸? 보호. 왜냐면 비동사 뒤에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가 없잖아요, 그치? 네, 보호 대신에 사용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what을 풀어놓은 거다. what을 풀어놓은 건데 what의 선행사가 what이 어떤 선행사가 하고 있다고? 문화적. 그리고 자, contingent라는 단어는 시험장에 줘줍니다. 불확정적인. 자, 문화적이고 불확정적인 현상. 뭐가요? 이 두 가지가 누군데? 적과 전쟁과 적이라고 하는 이미지.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거하고 적이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화적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적. 알겠지? 문화적이라는 말이에요. 네,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되게 뭐야? 불확정적이야. 우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친해졌다가 갑자기 적이 됐다가 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전쟁과 적이라고 하는 이미지의 네,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합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그치?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cultural and contingent phenomena that을 한다는 것은 what they are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썼으면 사실 이 문장이 더 깔끔하죠. We must see both for both they are 썼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전쟁과 적의 이미지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이고 획일적 방식으로 그치? 이걸 보지 말라는 얘기죠.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오케이?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얘기죠. 획일적으로.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풀어준 거죠. 네, 이 what의 선행사를 풀어준 겁니다. 풀어준 거예요. 네, 됐죠, 여러분들? 풀어주니까 그 선행사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누군데, 여러분들? 전쟁과 적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이고 굉장히 우발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죠. 문화적이고 우발적인, 다시 말해서 예상치 못하고 불확정적인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런 속성을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요 수거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키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